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천안에 사는 조안나 바우티스타라고 합니다. 지금은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을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대 초반. 우리 가족은 필리핀인 기준으로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의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정이 휘청이게 되자 저는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홍콩에서 상주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거의 종일 일했지요. 어떨 때는 밤 10시가 넘어서도 일할 때가 있었죠. 대체 무슨 일하길래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냐고요? 저희는 거의 집안의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고용주 가족들의 아침을 차리는 것부터 시작으로 아이를 세수시키고 단장시켜 유치원에 보냈고 집안의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개를 산책시키는 일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를 산책시키고 나서 돌아오면 이른 점심을 먹고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한숨 돌리다가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한테 간식을 먹인 후 저녁을 준비했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정리를 끝낸 후 아이의 공부나 유치원 숙제를 봐주곤 했죠. 그리고는 9시쯤 아이를 재우곤 했는데 평소라면 이때 일과가 끝났지만 고용주 부부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출출하다고 투덜거리는 부부를 위해 주전부리를 만들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하다 보니 아이를 재우고 저도 잠들었는데 심지어 자는 사람을 깨워서 왜 벌써 자냐고 이야기하더군요. 고용주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야식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상주 도우미라지만 잠든 사람을 깨워서 기어이 일 시키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일하고 제가 받는 돈은 5천 홍콩달러, 약 7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한국인분들 입장에서는 겨우 그 정도 돈을 받고 외국에서 일하냐고 황당해하겠지만 필리핀에서는 여자들이 할 만한 사무직이나 도우미가 버는 돈은 30만 원대 정도였습니다. 이 낮은 월급조차도 필리핀의 2배 이상인 거죠. 당연히 싱가포르나 홍콩의 비싼 물가를 생각했을 때 출퇴근하는 도우미였다면 살 수 없는 비용이겠죠. 그러나 홍콩의 외국인 가정부들은 무조건 상주 도우미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낮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탁자 아래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간혹 조그만한 방을 주는 고용주들도 있긴 했지만 저희 고용주는 그 정도로까지 배려해주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서러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평일의 이야기고 주말에는 고용주 가족들을 위해 나가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길거리나 공원을 보면 텐트를 치거나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가정부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돗자리를 깔고 앉아 이야기를 떠들고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깜깜해지면 다시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주말에 같이 떠들다 보면 가사도우미들 사이에서 간혹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곤 했습니다. 고용주 부부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 계약을 파기당하고 고향에 강제로 돌아갔다던가 혹은 청소를 하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는 말들이 들려오곤 했죠. 대체 어떻게 하길래 청소하다가 추락할 수 있냐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유리창을 닦을 때 바깥쪽도 깨끗하게 닦기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창문에 자신의 몸무게를 의지해서 몸을 뻗쳐야 하므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아예 난간 위에 걸터앉거나 창문 쪽으로 나가서 유리창 외부를 닦는 가정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용주한테 계약을 파기를 당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유리창 외부를 닦는 것은 가사도우미들이 의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지만 여전히 유리창 외부를 닦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고용주 또한 당연히 유리창 외부를 닦으라고 강요했죠. 저와 계약한 고용주는 월급을 아까워하면서도 깐깐하며 사람을 부려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자였고 고용주 남편 쪽은 틈만 나면 가정부인 저에게 치근덕거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처증 걸린 것 마냥 저에게 화장하지 마라, 옷에 노출이 없게 하라고 잔소리하는 그녀가 참 이상해 보였는데요. 남편 쪽이 하는 짓을 겪어보니 의처증에 걸린 만도 했습니다. 그는 부인이 안 본다 싶으면 저한테 괜히 말을 걸었고 가끔은 격려의 의미랍시고 어깨를 만진다든가 하는 불필요한 접촉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밤중에 모두 잠이 든 밤에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불쑥 말을 걸기도 했었죠. 저는 자꾸 이러시면 큰 소리를 낸다고 말하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래도 부인이 깰까봐 무서운 모양인지 금세 도망가더군요. 그 일 이후로 저 또한 고용주 남편과 같이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른 점심을 먹고 안방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현관 쪽으로 가니 고용주 남편이 놓고 간 서류를 가지러 왔다며 멋쩍은 듯이 웃더군요. 저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제 할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가지러 왔다던 남자가 안방으로 와 갑자기 덮치려고 했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다행히 저에겐 청소기가 있었기에 손잡이 부분을 잡은 뒤 그에게 열심히 휘둘렀습니다. 고용주 남편은 뒷걸음치며 저에게 물러섰습니다. 그를 완전히 내쫓기 위해 청소기를 들고 앞으로 달려들자 고용주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순진하게도 저는 저녁 시간대쯤 퇴근한 고용주에게 당신의 남편이 저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이렇게 일러바치면 그 남자가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고용주의 남편은 오히려 제가 유혹하려 들었다며 변명을 했고 고용주 또한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도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반바지를 입고 청소하고 있었냐면서 그런 노출 있는 복장을 입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보발대발했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도 못 쓰게 하니까 아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가기 전에만 반바지를 입고 일하는 거였어요. 누가 그 시간에 저 호색한이랑 마주칠 거라 생각했겠어요? 제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은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을 신고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지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때 받은 충격 때문에 2달 동안 폐인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해야 했고 동생들을 다 건사할 만한 돈을 받으려면 다시 해외로 나가야 했습니다. 저의 친구는 한국에서 가정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가정부는 이제 싫다며 차라리 공장에서 일하는 게 낫다는 저를 설득하며 자기가 소개해줄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 한 번만 믿어보라고 했죠.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거절하기엔 액수가 상당히 컸거든요. 제 기억으론 그 당시 기본급으로 최저시급에 맞춰 157만 원 이상을 받는 조건이었어요. 필리핀인에게는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한국에 도착한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월급은 상주 도우미가 아닌 출퇴근 도우미라는 조건으로 받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방까지 따로 구해야 하는 줄 알고 무척 당황했지만 고용주 부부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방은 자기들이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원룸 건물이 2채 정도 있었는데 그 방들 중 하나를 저에게 공짜로 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출근하는 아파트에서 5분 거리니 걸어 다니는데도 지장 없을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또 원한다면 아침, 점심은 물론이고 저녁 식사도 같이 먹은 다음 퇴근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한 저는 무척 들뜬 기분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집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저 혼자 방을 쓰지 못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제 방이 생겼으니 더 이상 웅크리지 않고 대자로 잘 수 있었어요. 고용주 부부는 홍콩의 고용주와는 달리 마음씨가 좋았습니다. 홍콩에서 돌보던 아이보다 더 어려서 손은 그만큼 더 많이 갔지만 무리하게 아주 많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퇴근 시간이 되면 항상 먼저 저보고 퇴근하라고 말했고 부득이하게 부부의 사정으로 더 길게 일할 때조차 미안한데 야근 좀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다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야근한다고 해봤자 1~2시간 정도였습니다. 홍콩에 있었을 때처럼 밤 10시가 넘어서도 일하는 일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죠. 일을 한 지 한 달쯤 되자 저는 정말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하던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항상 월급을 70만 원씩 송금만 해줬는데 이 부분은 월급 명세서라는 것을 내주더군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봉투에 든 월급 명세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본 순간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어 한국인 고용주에게 사실을 알렸죠. 죄송한데 월급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 모른 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부부가 워낙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으니 양심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였던 김 씨 부인께서는 웃으면서 월급이 더 많이 들어온 게 아니라고 명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리핀 출신인 저를 배려해 영어로 적힌 명세서에는 오버타임 페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한국인 고용주 부부가 저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콩에서는 혹사당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었는데 추가 근무 시간이랑 공휴일에 부탁받아 근무한 것까지 싹 다 계산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받은 돈은 190만 원 정도였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오는 돈보다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필리핀 의사들의 평균 월급은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로 아버지가 버는 돈을 제가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용주 부부는 오히려 명세서와 함께 저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써보내면서 공휴일에 일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 다음에는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주 부부의 마음씨에 감동한 저는 눈물을 훔쳤고 한국에 와서 진정 사람다운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이 고용주 부부와 4년이 넘도록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 부부가 소개해준 남자와 결혼하고 얼마 뒤 임신을 하면서 사정상 관두게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한국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필리핀 여성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언제나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